그 보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임플란트 방식인데요. 정밀한 수술 과정을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제가 직접 가이드 디자인부터 임플란트 심리까지 다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보철과 전문의 말고도 통합치의학 전문의라는 전문의 자격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수는 매우 드문데요. 1%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라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가 상실될 때 치료받는 치과 영역 중에 하나인데,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치과는 어디서나 있지만 보철적인 관점에서 임플란트 수술과 그 보철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깊숙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수술인가요? 임플란트는 이제 치아가 없어졌을 때 그 치아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인공적인 치아를 넣어야 되거든요. 인공적인 치아의 역할을 하는 게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치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씻는 데 도움을 준다던가 앞니나 이런 데는 없으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임플란트를 통해서 메꿔주면은 심미적으로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과 심미적인 역할을 둘 다 하는 게 이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뼈에 심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 심미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치아 머리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보철이라고 하는데 그 보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수술일까요? 당연히 이제 치아가 없는 부분에 대신 들어가는 인공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치아가 이제 없으신 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 치료입니다. 꼭 모든 치아가 없을 때 하는 치료는 아니고요. 하나나 두 개나 빠졌을 때도 이제 치료를 받는 거고, 충치가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치아의 금이 심하게 갔거나 아니면 많이 깨졌거나 아니면 잇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치아를 발차하고 나서 없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인공적인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수술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을지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CT나 아니면 다른 엑스레이 같은 걸 찍고 구강내 상태를 이제 보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간격으로 어느 깊이로 임플란트를 심을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 기둥을 심습니다. 그 기둥의 역할은 치아가 하는 역할 중에서 이제 뿌리의 역할을 하는데요. 임플란트 기둥을 심기 위해서는 먼저 잇몸을 열고 뼈가 있는데 그 뼈를 조금 갈아내고 그 갈아낸 뼈에 맞춰서 인공 기둥을 심습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잇몸이 아무는데요. 그게 다 아물고 나면은 치아 머리 역할을 하는 보철물을 만들어서 연결합니다. 그 보철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연히 치아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태가 이상하면 보기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양이 이상하거나 각도가 이상하면 씹는데 불편할 수 있고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나오면 잘 안 씹힐 수가 있습니다. 그 보철물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치과의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수련한 보철과라는 과목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임플란트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 방식인데요. 임플란트의 위치는 깊이와 각도 등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정밀한 수술 과정을 도와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가이드 임플란트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 눈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위치, 각도, 간격 이런 것들을 좀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심을 때 보면은 해부학적 구조물 중에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신경이나 그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을 피해서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장점이 또 있는데요. 잇몸을 최소한으로 절개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절개하지 않거나 하기 때문에 출혈도 거의 없고 붓기도 거의 없고 통증도 최소화됩니다. 이런 가이드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특히 더 좋은 환자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랑 깊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 특히 더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뼈가 너무 적거나 해서 신경관이랑 뼈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의 공간이 너무 적다, 이러신 분들은 정밀하게 깊이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도 가이드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가이드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다른 치과들도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치과에서도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뤄서 디자인부터 설계 그리고 수술까지 하는 치과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치과에서는 제가 직접 가이드 디자인부터 임플란트 심리까지 다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다른 치과랑 좀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수련할 때 수련했던 과목이 치과 보철과입니다. 그 보철과라는 과목이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깊게 배우기도 하고 논문을 쓰거나 했을 때도 보통 다 이제 임플란트 보철에 대한 내용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한 편이긴 합니다. 임플란트 보철에 관한 논문 중에 하나는 SCI급 저널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보철과 전문의 말고도 통합치의학 전문이라는 전문의 자격증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보철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술이나 아니면 잇몸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문 자격을 가진 치과 의사분들은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 자료마다 좀 다르지만 치과 보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치과의사는 전체 치과의사의 5% 정도로 알고 있고요. 통합치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는 전체 치과의사의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 수는 매우 드문데요. 아마 대략적으로 1%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본인 스스로를 한 문장으로 좀 딱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사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런 치과 의사가 아니라 임플란트 디자인부터 설계 그리고 수술까지 직접 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수술하는 치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수명을 다한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 치아를 새로 심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에 심을지 디자인하는 과정부터 실제로 수술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마지막 치아 머리를 올리는 보철 과정까지 모두가 다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을 이제 믿고 맡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